대법원 2025년 9월 18일 선고 2023-221-885 전원 합의체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기 중도상환 수수료가 이자 제한법상 간주 이자에 해당하여 최고 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소극 다수 의견 이자 제한법 제4조 제1항은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채당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 라고 규정한다. 이 규정의 취지는 채권자가 다른 명목으로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징수하여 법을 잠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탈법 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으므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금전 대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 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이자로 간주된다. 그러나 중도상환 수수료는 금전 대차의 대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자 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간주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법 제153조 제2항은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민법 제468조는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기 전이라도 채무자는 변제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한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금전 대차에서 채무자가 대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기보다 일찍 상환할 경우 부담하는 수수료로서 채무자의 기한 전 변제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지급되는 돈이다. 채무자의 중도 상환으로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액이 언제나 중도 상환 시점으로부터 변제기까지의 약정 이자와 일치한다고 말할 수는 없고 대여금의 조달 비용, 약정 이율과 변제기를 정한 경위, 중도 상환금의 재운용 가능성 및 그 이익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중도 상환 수수료 약정은 이러한 손해 및 손해액 증명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하여 중도 상환 시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여 놓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중도 상환 수수료를 본래적 의미의 금전 대차의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 중도 상환 수수료가 간주 이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이와 같은 중도 상환 수수료의 법적 성격과 경제적 실질을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중도 상환 수수료가 이자 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간주 이자에 해당할 경우 여기에는 이자 제한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이 적용된다. 그런데 이자 제한법 제8조 제1항은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한다. 이와 같이 중도상환 수수료가 이자 제한법상 간주 이자에 해당하는지는 형사처벌로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기한 전 변제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지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금전 대차의 대가의 성격을 가지는 간주 이자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자 제한법 제6조는 법원은 당사자가 금전을 목적으로 한 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예정한 배상액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액까지 이를 감액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부당하게 과다한 중도상환 수수료의 직권 감액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중도상환 수수료 약정이 약관 형태로 체결되었고 그 내용이 불공정한 경우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나 제8조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대부업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도상환 수수료가 규제될 수도 있다. 이상과 같은 방법들이 있으므로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의 해석상 중도상환 수수료를 간주 이자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채무자는 부당하게 과다한 중도상환 수수료로부터 충분히 보호될 수 있다. 넷째, 대법원은 대부업법 적용 사안에서 중도상환 수수료가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의 간주 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대부업법은 입법 목적과 적용 대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규정의 존재 여부, 중도상환 수수료의 활용 양상과 빈도, 중도상환 수수료의 규제 필요성, 법령상 최고 이자율 범위,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정형의 범위 등 여러 측면에서 이자 제한법과 구별된다. 위 판례는 이처럼 이자 제한법과 구별되는 대부업법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므로 이자 제한법이 적용되는 사건에 당연히 원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박영재의 반대 의견. 금전 소비대차에서 변제기 전 변제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인 중도상환 수수료는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의 간주 이자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금전 소비대차에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자제한법상 간주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최고 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1964년 6월 9일 선고 63-1212 판결은 변경되어야 한다. 첫째, 중도상환 수수료는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이자제한법상 간주 이자에 해당한다.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채당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을 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의 문헌 내용과 중도상환 수수료의 법적 성격을 살펴볼 때 중도상환 수수료는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받은 것에 해당한다.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기한의 이익을 갖는 이자부 금전소비대차 계약에서 채무자가 변제기 약정에 따른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변제기 전에 변제하는 경우 변제기까지의 약정 이자 등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중도상환 수수료 약정은 바로 이러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다. 즉, 중도상환 수수료는 금전대차를 전제로 발생하므로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이라는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의 문헌에 포섭되고 중도상환 수수료로 배상하고자 하는 손해는 원래 금전대차의 대가로 예정되었던 변제기까지의 약정이자를 얻지 못한 손해를 기초로 하므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둘째, 만약 중도상환 수수료를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로 보지 않으면 최고 이자율 제한 규정을 잠탈하는 탈법 행위를 방지할 수 없게 되므로 간주이자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 금전 소비 대차의 채무자가 대주에 대한 관계에서 이자율이나 원본의 사용 기간에 관한 선택권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 적지 않고 이때 우월한 지위를 가지는 대주는 이자율뿐만 아니라 변제기와 중도상환 수수료에 관한 내용을 자신에게 유리한 구조로 적극 조율하여 최고 이자율 제한 규정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대법원은 2010도 11258 판결에서
중도 상환 수수료의 특수성을 고려하고도 대부업법상 간주 이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림으로써 최고 이자율 제한 규정을 잠탈하는 탈법 행위를 방지하여 금융 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입법 목적을 강화하였다.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의 간주 이자 규정을 통일적으로 해석하여 관련 법체계 전체의 조화와 안정을 도모한 것이 바람직하므로 중도 상환 수수료는 이자 제한법상으로도 간주 이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넷째,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하여 이자 제한법상 최고 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63-1212 판결은 타당하지 않고 대법원 2018년 6월 28일 선고 2018-22350 판결과 모순, 저촉되어 변경되어야 하므로 중도 상환 수수료가 이자 제한법상 간주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근거로 삼을 수 없다. 다섯째, 정책적 측면에서도 중도 상환 수수료가 이자 제한법상 간주 이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